당신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 청소나 하는 주제에 우리 집안이랑 엮일 생각을 한 거야? 하서정이 차갑게 내뱉은 말에 식탁 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옥부는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죠. 55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온 그날 밤 이옥부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거기엔 금융권 핵심 인사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청소부 시어머니라고 무시했던 예비 며느리는 몰랐죠. 자신의 아버지 회사가 다음 날 아침부터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말입니다. 과연 이옥분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격이 다르면 굳이 자주 만날 필요 없잖아요. 하서정의 목소리가 프라이빗 룸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옥부는 숟가락을 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프라이빗 룸이었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옥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은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죠.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서로한테 좋잖아요. 결혼하면 각자 부모님이랑 따로 시간 보내고 저희는 저희끼리 살면 되는 거니까요. 하서정이 와인 잔을 돌리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29살 대한중공업 부사장의 외동딸이었어요. 명품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친 모습이 화려했죠. 서정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지. 옆에 앉은 박지영이 딸을 말렸습니다. 하서정의 어머니였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 진심 어린 재지는 없었죠.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저희 집안이랑 태규 씨 집안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하서정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옥분의 둘째 아들 태규가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서정아, 지금 무슨 말을? 태규가 벌떡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옥분이 아들의 팔을 가만히 눌렀어요. 괜찮아, 태규야. 이옥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식탁 맞은편에 앉은 하진석 부사장이 나이프로 스테이크를 자르며 거들었어요. 우리 서정이가 집안 보고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현실적인 차이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인 차이요? 이옥분이 되물었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청담동에 살고 태규 어머님은 어디 사시죠? 박지영이 물었어요. 그 질문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성북동입니다. 아, 성북동. 거기도 요즘 집값 많이 올랐다던데요. 그래도 청담동하고는. 박지영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옥부는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중견기업 부사장이시고 태규 씨 어머님은 뭐 하세요? 하서정이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눈빛에 호기심보다는 확인하려는 의도가 역력했어요. 청소 일을 합니다. 이옥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순간 테이블 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하진석의 나이프 움직임이 멈췄고 박지영의 눈썹이 올라갔죠. 아, 청소요. 그러시구나. 하서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그만하세요. 태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나빠? 태규 씨 어머니가 청소 일 하시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요. 다만 저희 집안이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하서정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옥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55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청소일도 직업이에요. 부끄러울 게 없죠. 이옥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물론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결혼하면 각자 자기 부모님이랑만 시간 보내면 되니까요. 명절에도 따로 보내고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하서정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옥분의 젓가락이 접시에 떨어졌어요. 땡그랑. 조용했던 룸 안에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좋아요. 이옥분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가방을 집어들었죠. 어머니, 제가. 태규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태규야. 엄마는 괜찮아. 이옥분이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리고 하서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격이 다르다는 거 잘 기억하겠습니다. 이옥분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태규가 따라오려 했지만 이옥분이 손을 저었어요. 너는 여기 있어. 엄마 혼자 갈게. 프라이빗 룸 문이 닫혔습니다. 이옥분은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죠. 발레 파킹 직원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이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못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10분쯤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딸 할인이었어요. 엄마, 태규한테 연락 왔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괜찮아, 할인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집에 있어요. 빨리 오세요. 이옥분은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성북동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30년을 산 곳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할인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할인이 달려와 이옥분을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이옥분이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인의 품에서 30년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물 드릴게요. 할인이 주방으로 달려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이옥분은 소파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여전히 떨렸죠. 태규한테 대충 들었어요. 그 여자가 엄마한테 무례하게 굴었다고. 할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옥분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할인아, 엄마는 진짜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죠. 엄마가 누군데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해요.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옥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사람은 원래 그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 엄마는 평생 청소 일하면서 우리 키웠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할인이 울먹였습니다. 이옥분의 눈앞에 지난 30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 김철수가 세상을 떠난 건 할인이 5살, 태규가 3살 때였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저 집 어떡하려고. 애들이 어린데. 남편이 보험도 없었다던데. 빚까지 있대. 이옥분은 그날 결심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강한 엄마가 되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고졸 학력에 경력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은 청소뿐이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아파트 복도를 청소했습니다. 계단을 닦고 엘리베이터를 닦았어요. 하루 8시간 한 달에 150만 원이었죠. 남편 빚을 갚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옥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저녁에는 상가 청소도 했죠. 밤 10시에 끝나면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어느 날 할인이 물었어요. 할인아, 엄마는 힘든 게 아니야. 미래를 준비하는 거야. 무슨 미래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할인이 이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날의 따뜻함을 이옥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었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할인이 고등학생, 태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였어요.
이옥부는 낮에는 아파트 청소를, 저녁에는 상가 청소를 하고 있었죠. 어느 날 상가 건물 사장이 이옥분을 불렀습니다. 옥분 씨, 우리 건물 관리 맡아볼 생각 없어요? 관리요? 네. 청소 직원들 관리하고 건물 시설 점검하고 월급도 지금보다 50만 원 더 드릴게요. 이옥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관리직이 되면서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생기기 시작했죠. 상가 건물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은행원, 공무원들이었어요. 이옥부는 그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커피를 내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고민이 있으면 상담을 해주기도 했죠. 특히 젊은 직장인들이 이옥분을 찾아왔습니다. 누나, 저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상사가 너무 압박을 주거든요. 그만둘까 생각 중이에요. 이옥부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조언을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텨봐. 지금 그만두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몇 년 후 그 젊은 직장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누나 덕분에 승진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옥분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승진하고 이직하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옥분을 잊지 않았죠. 20년이 흘렀습니다. 하리는 대기업 인사팀에 취직했고 태규는 IT 스타트업을 창업했어요. 이옥분은 여전히 청소 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사이 이옥분이 도왔던 사람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뱅크뉴 금융의 부사장 강태준, 국세청 조사관 이민호, 노동청 감독관 박수진. 그들은 모두 젊은 시절 이옥분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일하셔도 돼요. 제가 돈 벌잖아요. 할인이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할인아,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이옥부는 진심이었어요. 청소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대화가 삶의 활력이었죠. 하지만 오늘 상견례에서 받은 모욕은 달랐습니다. 이옥분이 평생 지켜온 자존심에 금이 간 느낌이었어요. 엄마, 잠 좀 주무세요. 제가 태규 집에 갔다 올게요. 할인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할인아, 안 돼. 태규한테 화풀이하면 안 돼. 괜찮아요. 그냥 동생 위로해주고 올게요. 할인이 나간 후 이옥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성북동 야경이 보였습니다. 30년을 살아온 동네였죠. 화려하지 않지만 정겨운 곳이었어요. 이옥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뒤편에 낡은 수첩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기록해온 것이었죠.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름과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강태준 뱅크뉴 금융부사장, 이민호 국세청 조사과장, 박수진 노동청 근로감독관. 이옥분의 손가락이 그 이름들 위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옥분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복도 청소를 시작했어요. 걸레질을 하면서도 어젯밤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격이 다르면 굳이 자주 만날 필요 없잖아요. 하서정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옥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분노보다는 실망이 컸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세상이 슬펐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오전 8시였어요. 할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엄마, 아침 드세요. 제가 미역국 끓여놨어요. 고마워, 할인아.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할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어젯밤에 태규 만났어요. 그래, 태규는 괜찮아? 괜찮긴요. 완전히 멘붕이더라고요. 서정이랑 헤어지겠대요. 이옥분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안 돼. 엄마 때문에 헤어지면 안 되지. 엄마 때문이 아니라
태규가 서정이 본 모습을 봤으니까요. 엄마한테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해요? 할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옥부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들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태규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가 끼어들면 안 돼. 네, 엄마. 그래도 전 태규가 잘 결정한 것 같아요. 할인이 출근하고 이옥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손을 멈췄어요. 어젯밤 수첩에 적힌 이름들이 떠올랐죠. 강태준. 이옥분이 그를 처음 만난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강태준은 은행 신입사원이었어요. 이옥분이 관리하던 상가 건물에 있는 은행 지점에 근무했죠. 누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강태준이 이옥분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실적 압박이 너무 심해요. 대출 계약 못 따오면 지점장한테 혼나고 그만두고 싶어요. 이옥부는 강태준과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준아, 지금은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봐. 은행원은 경력이 쌓이면 정말 좋은 직업이야. 하지만 저는 영업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부서로 옮기는 건 어때? 리스크 관리나 심사 쪽은? 강태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런 부서도 있어요? 물론이지. 내가 꼼꼼한 성격이니까 그쪽이 더 맞을 거야. 이옥분의 조언대로 강태준은 리스크 관리팀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승진을 거듭해 지금은 뱅크뉴 금융의 부사장까지 올랐죠. 이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 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직후였어요. 국세청에 배치받았지만 업무가 힘들어서 그만두려 했죠. 누나, 저 공무원 안 맞는 것 같아요. 매일 서류만 보는 게 너무 답답해요. 이옥부는 이민호를 설득했어요. 민호야, 공무원만큼 안정적인 직업이 어디 있어. 조금만 버텨봐. 하지만 전 뭔가 더 역동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 조사 업무는 어때? 국세청 조사관들은 현장도 나가고 역동적이잖아. 이민호는 이옥분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조사관으로 전환해서 지금은 조사1과장까지 올랐어요. 박수진은 8년 전이었습니다. 노동청 인턴으로 일하던 시절이었죠. 정규직 전환이 안 돼서 좌절하고 있었어요. 누나, 저 이번에도 떨어졌어요. 정규직 전환 시험에. 이옥부는 박수진을 위로했습니다. 수진아, 포기하지 마. 다음에 다시 도전하면 돼. 하지만 이미 3번째예요. 저는 안 되나 봐요.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 내가 알잖아. 이옥부는 박수진에게 공부 방법을 조언해주고 격려했어요. 박수진은 결국 4번째 시도에서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근로감독관으로 일하고 있었죠. 이 모든 사람들이 이옥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찾아와 인사했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면 조언을 구했어요. 이옥분은 그들에게 은인이었죠. 오후 2시 이옥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규였어요. 엄마. 응, 태규야. 엄마, 저 서정이랑 헤어지기로 했어요. 이옥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규야, 그건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결정한 거예요. 어젯밤에 서정이랑 긴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제가 서정이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우리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냐고. 서정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태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솔직히 청소하는 시어머니를 두기는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소개하냐고. 그래서 명절 때만 뵙자는 거래요. 이옥부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저는 서정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결혼은 2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되는 건데 엄마를 무시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가족이 돼요? 태규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 아니에요, 엄마.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서정희한테 헤어지자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이옥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지만 이옥분의 마음은 복잡했죠. 저녁 7시 이옥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뒤편의 수첩을 꺼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강태준에게 걸었어요. 여보세요? 태준아, 나야. 옥분 누나. 누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태준아, 잠깐 부탁할 게 있어서. 네, 누나. 말씀하세요. 대한중공업이라고 알아? 강태준의 목소리가 조금 굳었습니다. 네, 중견건설사죠. 아는데요. 거기 신용 상태 한번 체크해 줄 수 있어? 강태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누나,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개인적인 관심사야. 한번 살펴봐 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누나. 제가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전화는 이민호에게 걸었습니다. 누나, 오래간만이네요. 민호야, 잘 지내지? 네, 누나. 요즘 바쁘긴 한데 재밌게 일하고 있어요. 다행이다. 민호야, 물어볼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대한중공업 세무 상태 어때? 이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대한중공업요? 왜 갑자기 그 회사를요? 그냥 좀 궁금해서. 혹시 문제 있어? 글쎄요. 제가 직접 담당은 아닌데 업계에서 소문은 좀 있어요. 어떤 소문? 회계가 좀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확한 건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요. 그럼 한번 조사해 보면 어때? 이민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누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확인차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제가 팀장한테 건의해 볼게요. 세 번째 전화는 박수진에게 걸었어요. 언니. 어머, 정말 오랜만이에요. 수진아, 잘 지내?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감독 업무가 많아서 바쁘긴 한데요. 그래, 바쁜데 미안해. 잠깐 물어볼 게 있어서. 네, 말씀하세요. 대한중공업이라고 알지? 네, 건설사요. 알아요. 거기 근로 환경이나 산재 처리 같은 거 문제 없어? 박수진이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글쎄요. 정확한 건 기록을 봐야 알겠는데 건설업 특성상 산재가 좀 있을 수는 있죠.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관심이 가서. 가능하면 살펴봐 줄래? 알겠어요. 제가 스케줄 조정해서 현장 점검 한번 넣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이옥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난 30년간 쌓아온 인연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이옥부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러 나갔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레질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과연 이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점심때쯤 강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대한중공업 신용상태 확인했어요. 그래, 어때? 강태준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이거 문제가 좀 많은데요. 대출금 규모가 너무 큰데 담보 가치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단기 대출 비중이 높아서 유동성 위험이 있고요. 그래? 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무리하게 사업 확장했더라고요. 수주는 많이 받았는데 실제 수익성은 낮아요. 솔직히 부실 징후가 보여요. 이옥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태준아, 그럼 대출 상태 재검토하는 게 어때? 강태준이 잠시 침묵했어요. 이거 그냥 관심사가 아니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확인해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제가 리스크 관리팀이랑 협의해서 재검토 들어가겠습니다. 오후에는 이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대한중공업 세무 기록 좀 뒤져봤어요. 그래, 뭐 나왔어? 이민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매출은 큰데 법인세는 너무 적게 내고 있어요. 뭔가 빠뜨린 게 있거나 아니면 탈세일 수도 있다는 거지. 정확히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특히 해외 법인이랑 거래 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그럼 정밀 조사 들어가는 게 맞겠네. 네, 누나. 제가 과장님한테 보고 올려서 특별 세무조사 건의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박수진이 전화했습니다. 대한중공업 현장 점검 나갔다 왔어요. 어땠어? 박수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 완전 엉망이에요. 안전모도 제대로 안 쓰고 있고 안전난간도 부실하고 산재 처리도 엉터리예요. 다친 근로자들 산재 신청 안 하고 회사에서 얼마 주고 덮었더라고요. 이옥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정도야? 네. 이건 단순 경고 수준이 아니에요. 시정명령 내리고 고발 조치 들어가야 해요. 그래, 수진아. 내가 판단한 대로 해. 알겠어요. 제가 보고서 올려서 강력 조치 취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옥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대한중공업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뱅크뉴 금융에서 대출 재검토 통보가 나갔습니다. 주거래 은행이 움직이자 다른 금융권도 연쇄적으로 반응했어요. 대출 만기 연장이 거부되고 신규 대출도 중단됐죠. 이틀 후 국세청 특별조사팀이 대한중공업에 들이닥쳤습니다. 회계장부와 거래 내역을 전부 압수해 갔어요. 해외 법인 거래에서 300억 원 상당의 탈세 혐의가 포착됐죠. 같은 날 노동청에서도 현장 점검을 나왔습니다. 안전규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떨어졌고 산재 은폐 혐의로 고발 조치가 내려졌어요. 대한중공업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태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응. 대한중공업 완전히 난리 났어요. 금융권에서 대출 회수하고 세무조사까지 들어가고. 태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거 혹시 엄마랑 상관 있는 거예요? 이옥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태규야, 엄마는 그냥 사실을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야. 엄마, 회사가 망하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동안 쌓여온 문제들이 터진 거지.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세상엔 우연도 있는 거야, 태규야. 전화를 끊고 이옥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들이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대한중공업의 위기는 더욱 심화됐어요. 협력사들이 거래를 중단했고 공사 현장이 속속 멈춰섰죠.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옥부는 평소처럼 청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파트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엘리베이터를 닦았죠.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옥분이 집에 돌아오니 할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그래, 무슨 일인데? 할인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뉴스 기사들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다 봤어요? 대한중공업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이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엄마가 한 거예요? 할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이옥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할인아, 엄마는 잘못된 걸 바로잡은 거야. 하지만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은 어떡해요? 무고한 사람들도 피해를 보잖아요. 이옥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인아, 그 회사는 원래 문제가 많았어. 탈세하고 안전규정 어기고 근로자들 산재 처리도 제대로 안 하고.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어. 그래도 엄마가 방아쇠를 당긴 거잖아요.
맞아. 엄마가 시기를 앞당긴 건 맞아. 하지만 할인아, 만약 그대로 뒀으면 어땠을 것 같아?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거야. 탈세는 계속됐을 거고 근로자들은 계속 위험한 환경에서 일했을 거야.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그래도 조금 무서워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이옥분이 미소를 지었어요. 할인아, 엄마는 평생 청소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줬지. 그게 지금 엄마를 돕는 힘이 된 거야. 인연의 힘이네요. 맞아.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남을 도우면 언젠가 그 도움이 돌아와. 그날 밤 이옥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으로 성북동 야경이 보였죠.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던 소리, 빛 독촉 전화,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그때 이옥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강한 엄마가 되겠다고.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 30년을 버텼죠. 새벽 3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옥분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대한중공업 부사장 하진석입니다. 이옥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하진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옥분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상견례 때 정말 무례하게 굴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옥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500명입니다. 그 가족까지 하면 2000명이 넘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부사장님,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이옥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금융권에서 대출 회수하고 국세청에서 조사 나오고 노동청에서도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이옥분 씨 당신이 한 거 아닙니까? 제가요? 저는 그냥 청소 일하는 사람인데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뭐든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회사가 어려운 건 제 탓이 아니에요. 탈세하고 안전 규정 어기고 그런 걸 누가 시켰습니까?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은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바르게 살았어야죠. 이옥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다음 날 오전 이옥분이 청소를 하고 있을 때 할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대한중공업에서 엄마 찾아뵙겠다고 계속 연락 와요. 어떡해요? 만나지 마. 하지만 계속 전화하는데요. 전화 받지 마. 만날 이유 없어. 오후에는 태규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엄마, 서정이가 저한테 계속 연락해요. 엄마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안 돼. 연락처 주면 안 돼. 엄마, 서정이가 울면서 애원하는데요. 정말 잘못했대요. 태규야, 진짜 잘못한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짓을 안 해. 문제가 터졌을 때만 잘못했다고 하는 건 진심이 아니야. 태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저도 서정이랑 연락 끊을게요. 이틀 후 대한중공업은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회사를 살릴 방법이 없었던 거죠.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그날 저녁 이옥부는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대한중공업 소식이 나왔어요. 하진석 부사장이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나왔죠. 이옥부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태준이었어요. 누나 뉴스 봤어요? 응. 대한중공업 법정 관리 들어갔어요. 사실상 회사 끝난 거예요. 그래.
누나 혹시 이것 때문에 마음 불편하세요? 이옥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태준아. 엄마는 괜찮아. 누나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원래 문제 많은 회사였으니까요. 고마워, 태준아. 전화를 끊고 이옥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대한중공업은 완전히 해체 수순을 밟고 있었어요. 협력사들에게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소송이 이어졌고 직원들은 대량 해고됐죠. 하진석 부사장은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옥부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는 집에서 TV를 봤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어느 토요일 오후 이옥분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낯익은 차가 서 있었어요. 고급 수입차였죠.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하서정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명품 옷 대신 평범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하서정이 이옥분을 보고 달려왔어요. 어떻게 여기를? 이옥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태규 씨한테 들었어요. 여기 사신다고. 서정 씨, 우리 할 얘기 없어요. 이옥분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서정이 이옥분의 팔을 잡았어요. 어머님 제발요. 5분만, 아니 1분만이라도 제 얘기 들어주세요. 이옥분은 한숨을 쉬고 근처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앉아요.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았어요. 하서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상견례 때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옥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서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청소 일하신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옥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서정을 쳐다봤습니다. 서정 씨,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발 저희 아버지 회사 좀 살려주세요. 어머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되잖아요. 이옥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죠? 제발요. 저희 아버지가 구속될 수도 있어요. 회사 직원들도 다 길거리에 나앉고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서정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옥분은 가방에서 티슈를 꺼내 건넸어요. 닦아요. 감사합니다. 하서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서정 씨, 내가 물어볼게요. 당신은 지금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급해서 그런 거예요? 하서정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상견례 때 당신이 뭐라고 했죠? 격이 다르다고 했어요. 청소하는 시어머니 두기 부담스럽다고 했고요. 어머님, 그건 내가 말 안 끝났어요. 이옥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어요. 돈과 지위로 사람의 가치를 매겼죠. 그게 얼마나 오만한 건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회사가 어려우니까 찾아온 거잖아요. 만약 회사가 멀쩡했으면 여기 왔겠어요? 나한테 이렇게 고개 숙였겠어요? 하서정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옥분이 일어섰어요. 서정 씨, 사람은 어려울 때 본 모습이 나와요. 당신은 지금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 회사가 망하는 건 내 탓이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가 탈세하고 안전 규정 어기고 그런 걸 누가 시켰어요?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이옥분이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서정이 뒤따라왔어요.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옥분이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서정 씨, 기회는 이미 있었어요. 상견례 때 당신이 날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그게 기회였어요.
근데 당신은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거예요. 이옥분이 다시 걸어갔습니다. 이번엔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하서정이 밖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옥분은 눈을 감았어요.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돌아서지 않았죠. 집에 들어와 장을 정리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규였어요. 엄마 서정이랑 만났어요? 응, 아파트 앞에서 만났어. 뭐라고 했어요? 용서해달라고 하더라. 엄마 서정이가 정말 반성하는 것 같던데요. 이옥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규야, 진짜 반성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바르게 살아. 문제가 터지고 나서 반성하는 건 진심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 태규야, 내가 서정이를 용서하고 싶으면 해. 엄마는 말리지 않을게. 근데 엄마는 용서 안 할 거야. 알겠어요, 엄마. 전화를 끊고 이옥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할인이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서 와. 저녁 먹었어? 회사에서 먹고 왔어요. 엄마, 오늘 서정이가 엄마 만났다면서요? 태규한테 들었구나. 네. 엄마, 괜찮으세요? 이옥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왜 안 괜찮겠어? 할인이 이옥분 옆에 앉았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왜? 30년간 청소 일하면서 우리 키우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게 다 돌아와서 지금 엄마를 지켜주잖아요. 이옥분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아, 사람은 혼자 못 살아. 내가 남을 도우면 언젠가 그 도움이 돌아오는 거야. 엄마가 평생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모녀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며칠 후 대한중공업 파산이 확정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진석 부사장은 배임 혐의로 기소됐고 회사 자산은 경매에 넘어갔죠. 이옥부는 뉴스를 보면서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대한중공업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 뉴스 봤어. 혹시 마음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그리고 태준아. 내가 도와줘서 고마워. 누나,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누나한테 진 빚이 얼마인데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전화를 끊고 이옥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지난 30년간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강태준, 이민호, 박수진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이름이 있었죠. 이옥부는 수첩을 천천히 넘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재산이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대한중공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부사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하서정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죠. 이옥부는 여전히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어요. 다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죠. 어느 일요일 오후 태규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서 와. 밥 먹었어? 네, 먹고 왔어요. 엄마, 할 말이 있어요. 태규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이옥분이 차를 내왔어요. 무슨 얘기인데? 엄마,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이옥분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 네.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요. 어떤 사람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이름은 김유진이고요. 태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좋겠다. 엄마, 다음 주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알았어. 기대할게. 그리고 엄마. 응? 유진이한테 엄마 얘기 다 했어요. 청소 일 하신다는 것도 서정이랑 있었던 일도요.
이옥분이 놀라서 태규를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유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 존경스럽대요. 혼자서 두 아이 키우면서 청소 일하신 거 정말 대단하시다고. 태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저는 이번에 진짜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요. 이옥분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태규야. 엄마 정말 기뻐. 일주일 후 태규가 유진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28살의 밝은 여자였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유진이에요. 유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많이 기다렸어요. 이옥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케이크 사왔어요. 유진이 손에 든 박스를 내밀었어요. 고마워요. 안 그래도 돼요. 아니에요. 제가 가져오고 싶어서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옥분이 차를 내왔어요. 유진 씨, 태규한테 들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면서요? 네, 어머님.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긴 한데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서요. 보람 있어요. 유진의 눈빛이 진심으로 반짝였습니다. 태규 씨한테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어떻게 두 분을 키우셨는지. 유진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 부모님도 맞벌이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거든요. 아버지는 택시 운전하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어머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될 것 같아요. 이옥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유진 씨.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태규 씨 같은 좋은 사람 만나서요. 유진이 태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태규도 웃으며 유진의 손을 잡았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이옥부는 유진을 관찰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게 느껴졌죠. 식사 후 유진이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같이 해요. 두 사람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태규 씨한테 들었어요. 서정 씨랑 있었던 일이요. 이옥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조금 속상했어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저는 서정 씨가 잘못 생각한 거라고 봐요.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재산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머님처럼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자녀 키우신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저는 어머님 정말 존경해요. 이옥분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유진 씨. 우리 태규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요. 제가 더 감사하죠. 그날 밤 유진이 돌아간 후 태규가 남았어요. 엄마, 유진이 어때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서정이랑은 완전히 달라.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태규야, 엄마가 한 가지 물어볼게. 네, 엄마. 유진이한테 엄마 얘기 다 한 거 후회 안 해? 태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엄마는 부끄러운 분이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분이죠. 이옥분이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태규야. 며칠 후 할인이 집에 왔어요. 언니는 태규의 새 여자친구 얘기를 들었죠. 엄마, 태규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요. 그러게.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이번엔 서정이 같은 일 없을 거예요. 할인아, 사람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유진이는 다를 것 같아. 엄마, 저도 곧 소개할 사람 있어요. 이옥분이 놀라서 딸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누구야? 회사 선배예요. 인사팀 과장님이신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래, 빨리 소개시켜줘. 다음 주에 모셔올게요.
2달이 흘렀습니다. 태규와 유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할인도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죠. 이옥분의 집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태규, 유진, 할인의 남자친구 준호가 모두 모였죠. 어머님, 제가 삼겹살 구울게요. 준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유진은 샐러드를 만들고 할인은 음료를 준비했어요. 이옥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엄마, 뭐 하세요? 같이 앉으세요. 태규가 이옥분의 손을 잡고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5사람이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어머님, 건배할까요? 준호가 잔을 들었습니다. 좋아요. 무슨 건배할까?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요. 5잔이 부딪혔습니다. 이옥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왜 우세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무 행복해서. 저희도 행복해요, 엄마. 태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있잖아요. 이제 힘든 일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유진이 이옥분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이옥분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장례식장에서의 수군거림, 빚독촉 전화.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하던 날들, 밤늦게까지 일하던 시간들.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던 순간들. 그리고 상견례에서 받았던 모욕, 하서정의 차가운 눈빛, 격이 다르다던 말들. 하지만 지금 이옥분 옆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좋은 사람들, 그리고 지난 30년간 쌓아온 소중한 인연들이요. 이옥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었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이옥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청소를 했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옥분이 아파트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옥분 언니. 이옥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죠. 수진이? 맞아요, 박수진이에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 박수진이었어요. 어머, 수진아. 여기 어쩐 일이야? 언니가 여기서 일하신다고 들어서 찾아왔어요. 그래? 고마워. 제가 커피 한 잔 살게요. 잠깐 시간 돼요? 그럼 좋지. 2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수진이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언니 덕분에요. 무슨 소리야? 수진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한중공업건 알아요. 제가 도와드린 거요. 이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그것 때문에 마음 불편하세요?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수진이 이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언니한테 진 빚이 너무 많아요. 8년 전 제가 포기하려고 할 때 언니가 붙잡아 줬잖아요. 그때 언니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수진아. 그래서 이번에 도와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기뻤어요.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은 것 같아서요. 이옥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저야말로 고마워요. 언니는 저한테 은인이에요. 2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의 근황, 이옥분의 자녀들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요. 커피를 마치고 나오는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언니, 다음 달에 제가 결혼해요. 정말? 축하해. 언니도 꼭 오세요. 청첩장 보내드릴게요. 그럼 꼭 갈게. 한 달 후 이옥부는 수진의 결혼식에 갔습니다. 태규와 할인도 함께였어요. 결혼식장에는 이옥분이 도왔던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죠.
강태준도 왔고 이민호도 왔습니다. 그 외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이옥분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죠. 누나, 태준 씨 오랜만이에요. 누나 건강하시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있었습니다. 이옥분은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강태준, 이민호,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함께 앉았죠. 저희 건배 한번 할까요? 강태준이 잔을 들었습니다. 무슨 건배? 우리 누나를 위해서요. 누나가 아니었으면 저희도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민호가 거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다들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옥분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힘든 시기에 저희를 붙잡아 줬잖아요. 격려해주고 조언해주고. 그게 없었으면 저희는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강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 잔이 부딪혔어요. 이옥분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규가 운전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 재밌었어요. 그래, 엄마도 좋았어. 엄마가 도와준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이옥분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태규야, 사람은 혼자 못 살아. 서로 도우며 사는 거야. 엄마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태규야, 남을 도울 때는 조건 없이 도와야 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돕는 게 아니야. 네, 엄마. 차가 성북동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라면 끓여드릴까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라면을 먹었어요.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뉴스에서 건설업계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한중공업 자리에 새로운 회사가 들어섰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로자들도 대부분 새 회사에 취직했다고 했죠. 엄마 봤어요? 대한중공업 근로자들 다 새 회사 갔대요. 이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문제 있는 회사 정리해서 새로운 회사가 들어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네. 이옥분이 미소를 지었어요. 한 달 후 태규가 청혼을 했습니다. 유진이 승낙했고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엄마, 결혼식 날짜 잡았어요. 3개월 후에요. 그래, 좋아. 준비할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 사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결혼식 때 엄마가 축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옥분이 놀랐습니다. 엄마가? 왜? 엄마가 저한테 가장 중요한 분이잖아요. 엄마 말씀을 듣고 싶어요. 알겠어. 엄마가 할게. 3개월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어요. 이옥분은 한복을 차려입고 식장에 갔죠. 식이 진행되고 이옥분의 축사 순서가 왔습니다. 이옥분이 단상에 올랐어요. 하객들이 모두 이옥분을 바라봤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랑 태규의 어머니 이옥분입니다. 이옥분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제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막막했어요. 어린 아이 둘을 어떻게 키울지 걱정이었죠. 이옥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청소를 했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하객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줬죠. 조건 없이요. 그게 훗날 저를 지켜주는 힘이 됐습니다. 이옥분이 태규와 유진을 바라봤어요. 태규야, 유진아. 결혼 생활은 쉽지 않을 거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이겨낼 수 있어.
이옥분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요. 직업이나 재산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면 안 돼요.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인격에 있으니까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옥분이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태규가 달려와 엄마를 껴안았죠.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태규야.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있었습니다. 이옥분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이옥분님? 이옥분이 돌아봤어요. 낯선 여자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이 친구예요. 오늘 축사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특히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 정말 와닿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옥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피로연이 끝나고 이옥분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인이 함께였죠. 엄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 네. 엄마 축사 듣고 저도 울었어요. 할인아, 엄마가 한 말 다 진심이야. 알아요, 엄마. 두 모녀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옥분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던 시간, 행복했던 순간, 울고 웃던 날들. 모든 게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이옥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이었죠. 평범하지만 당당하게, 조용하지만 의미 있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